왔어요, 여러분. 왔어. 끌리는 사람의 비밀. 이게 진짜 내 책이야? 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치명적인 방송사고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았습니다. 말의 결을 다듬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이 조수빈 큐레이션, 제가 사랑하는 분들한테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도도한 서재에서 참 좋은 책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늘 남의 책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설레는 고백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썸네일 문구 보셨어요? 남 거 아니고 내 거. 그리고 이영애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늘 다른 분들의 훌륭한 책을 읽어드렸었는데 오늘 저의 삶과 고백을 담은 제 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끌리는 사람의 비밀. 아직 표지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 표지 나오면 여기 띄워드릴게요. 끌리는 사람의 비밀. 처음 이 책을 구상하면서 잡아뒀던 제목이 따로 있었는데 사실은 서브스턴스, 말의 본질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2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서브스턴스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고 사람 내면에 깃든 진짜 알맹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중을 이제 서점을 가보니까 세련된 화법을 알려주는 책이 참 많더라고요. 굳이 저까지 쓰진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이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 전에 나 스스로에게 먼저 떳떳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때요? 내가 하는 말을 처음 듣는, 최초로 듣는 결코 속일 수 없는 청자이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중심이 서 있을 때 비로소 세상도 움직인다는 걸 저는 다 지키지 못하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보기보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추천사를 요청하는 게 너무 큰 도전이어서 약간 제가 자괴감도 있었어요. 내가 방송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추천사 부탁하기가 힘들다니. 조심스럽게 청을 해봤는데 흔쾌하게 따뜻한 문장을 보내주신 배우 이영애님, 그리고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채널A 김진 앵커님, 그리고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님, 진짜 고개 숙여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그 이영애님 추천사 받는 게 진짜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세 분을 찍어서 추천사를 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애님은 어때요? 좀 우아함과 절제된 언어를 얘기하시는 분이고 김진 앵커는 순발력 있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김도윤 작가님은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인터뷰하면서 사람을 끄는 태도, 본질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분들의 삶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랑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잔재주를 피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제 책이 말하기 책 같지만 또 철학책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꾸민 말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더라고요. 하지만 내면에서 나온 단단한 말은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좀 타고나기를 똑부러지게 말할 것 같지 않니? 같잖아요. 하지만 저 역시도 20대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처절하게 연습을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는데 언제나 연습 중이었어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도 저의 연습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이 되면 신문을 빠르게 읽고 밑줄을 치거든요. 이때 저는 좀 머리 아픈 정치 기사보다는 삶의 지혜가 담긴 기획 기사, 칼럼, 철학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하게 읽는 편입니다. 살다가 흥미로운 분야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관련 영상을 몰아서 보고 그걸 잘 요약해서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즐겁게 전하는 걸 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조수빈 큐레이션도 주제가 많이 바뀌는 이유가 제 관심사와 몰입하는 주제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상의 습관들이 사실 정보를 구조화해서 말할 때, 말하기에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걸 저도 책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지과학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꺼내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세기 인간 이해의 판도를 바꾼 심리학자 가운데서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말하며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생각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말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왜 우리는 혼자 생각할수록 아집에 빠지거나 생각이 막힐 때가 많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 생각만 반복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인식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말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틀리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또 타인과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자기 언어를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제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늘 좋은 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악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엔 가슴이 아팠는데 오히려 저의 말하기와 저의 삶,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슬픔, 불안, 저도 많이 시달리는 편인데 이걸 누르는 것보다는 제가 책에서 감정 라벨링, 어펙트 라벨링이라는 개념을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 긴장돼 라면 차라리 그걸 말로 해보는 거예요. 뇌에 감정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을 붙이는 순간 희한하게도 불안 반응을 완화하고요. 전두엽에 있는 조절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감정의 원인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뇌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말이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떨려? 그러면 솔직하게 저는 지금 떨려요. 저는 지금 긴장돼요 라고 차라리 말하라고 해요. 이게 감정 라벨링입니다. 희한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한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요. 이렇게 말의 원리와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이지만 그런 저조차도 인생에서 가장 숨고 싶었던 뼈아픈 말실수, 실패의 기억들이 많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완벽해서 혹은 말을 특출나게 잘해서 쓴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나운서도 매일같이 지적을 받고 또 큰 실수를 저질러 밤새 우는 보통의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책에서 나는 언제나 연습 중입니다 라는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챕터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치명적인 방송사고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았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가 쿠사리 먹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방송 중에. 면박이잖아요, 면박. 그걸 일본어인데 공동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 조수빈 아나운서 그런 말 방송에서 써도 돼요? 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빠르게 인정을 안 했어요. 잘하고 싶은 미숙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순 우리말인 줄 알았다는 변명과 함께 생방송 중에 아닌데요? 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대가가 참혹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언어학과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1등이었거든요. 이 타이틀의 아나운서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대중과 언론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아나운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 시절이거든요. 수백 개의 뉴스 속에 문제가 됐고 쟤 어떻게 들어간 거야?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런 비난 또 비웃음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방송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고 나 인생 끝났다. 예, 어렵게 들어온 것인데 24살이었는데 매일 밤 눈물로 지샜습니다. 근데요, 역설적인 게 있었어요. 그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해준 것 역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저한테 담담하게 격려해 주셨던 라디오 담당 PD 서정엽 선배님. 이 영상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제가 눈치를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먼저 다가오셔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뇌 어딘가에는 지식의 구멍이 있을 수 있어. 다음엔 그러지 마. 라고 툭 던져주셨던 박현우 선배님.
이런 분들이 건네준 친절한 몇 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말 공포증에 걸려서 다시는 마이크 앞에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태도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민망한데 빈도님들 저 그 뒤로도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기사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그냥 제가 SNS나 말한 그 한마디가 기사화될 때도 있었는데 참 그때 제가 창피해요. 그래도 멈추면 성정도 멈추잖아요. 우리 빈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남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한 과한 공포가 있거나 말실수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조수빈이도 야 저러고도 아나운서 20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이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용기를 얻으세요. 제가 대학 졸업반 시절에 일간지 인턴 기자를 했어요. 그때 벽돌처럼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경찰서 기자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는 실내 흡연을 하던 시절이라서 너구리굴 같은 담배 연기 속에서 제가 취재도 하고 시험 공부도 했습니다. 시험 전날이면 늘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그럼에도 악으로 완주를 해냈고 붙은 아나운서 시험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말 잘하는 분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막 듣고 가.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듯이 속으로 중얼거렸던, 지독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 속에서 여러분 저처럼 독하게 사세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말하기라는 것은 수학 정석을 푸는 것처럼 기술을 개량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좋고 상대가 듣기 적당한 그 감각을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조선의 달 항아리가 왜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얘기인데요. 좌우가 똑같이 칼처럼 똑바른 대칭이 아니에요. 달 항아리는. 사람의 손으로 빚어내면서 생긴 미세한 비대칭, 또 그 부족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호감에 깃들 수 있는 귀한 여백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얼굴도 100% 대칭으로 그려놓으면 로봇처럼 느껴져서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이목구비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대요. 화술의 전반부는 현장에서 축적한 발음, 발성, 멈춤 이런 훈련법을 끌리는 사람의 비밀 초반에 정리를 해뒀지만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삶의 철학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말은 단순한 잔재주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태도와 가치관의 총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 책은 언뜻 화술을 다루는 것 같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걸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살다가 한 번씩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용 말이 아니라 삶이 담긴 말을 하겠다는 결심. 나 스스로를 아끼고 작은 실수에도 멈추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말의 결을 다듬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만들 것입니다. 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제 언어의 단단한 바탕이 되어준 가족들, 또 대학교에서 만나는 제자들 얼굴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귀하게 들어준 우리 아이들의 사랑이 제 말의 뿌리를 만들었고요. 또 대학교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인생 선배구나 말의 책임감도 배우게 됐습니다. 온갖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채워줄 그런 들을 만한 말들이 드문 시대잖아요. 제 책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얄팍한 화술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다잡고 삶을 정돈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빈둥님들께 제 책의 출간 일정 또 특별한 선물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 예약 판매 시장은 6월 21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에서 시작을 하고요. 정식 출간일은 떨려 7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책을 출판사와 기획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요청했던 소중한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수빈 크리에이션, 우리 빈도님들 저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북토크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려요. 그동안은 화면 너머로만 여러분의 온기를 나눴었는데 직접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감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토크 일정에 나오면 안내해드리고요. 또 예약 판매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특전 혜택도 오픈되는 당일
유튜브 커뮤니티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으로 또 직접 만날 상상을 하니까 나 무서워, 괜찮겠지? 남 거 아니고 진짜 내 거. 예, 제 20년 방송 인생의 부끄러운 눈물, 또 철학 가득 채운 끌리는 사람의 비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빈둥님들의 진솔한 기대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단단한 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야, 네. 책 편집하느라 힘들었는데 누나 책이 나왔다. 죽도록 편집해야 돼 이제.